안녕하세요. 양은의 소송 이야기. 제 옆에는 언제나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뭐 치료 청구 소송 네. 그리고 뭐 부당이득금 반환할 때도 네.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요. 뭐.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별로 의식 없이 늘 하던 대로 우리 양아시 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 철거하고 네. 그다음에 매월 502만 원 정도죠. 네네네. 502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양아시가 취득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건물 철거할 때까지 그 땅에 없어질 때까지 그죠? 네. 그때까지 매월 500 얼마, 네. 202만 원을 줘라 이런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옛날 고객이었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하라. 저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이제 그 건물은 그러니까 의뢰인이 취득한 땅은 그 부지 위에 이제 집합 건물이 있고요. 의뢰인은 그 집합 건물 부지를 전부 취득한 게 아니라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일부를. 그 집합 건물의 지분.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지분. 땅의 일부를 취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송의 상대방 피고는 거기에 이제 집합 건물의 한 호실, 전유 부분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땅 지분이 전혀 없어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재판 끝에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와, 대법원까지 왔어요.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의뢰인이 이겼죠. 근데 상대방 피고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피고가 변호사였어요.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 예. 근데 이제 그 주요 다투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해당 호실만 철거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는 기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런 걸로 다퉜는데 1, 2심에서 이제 다 이겼고 그게 사실은 뭐 이미 그 종전 대법원 판례상으로 다 정리된 법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철거 집행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과 철거 청구권이 있느냐 판매한 판결에서 철거 청구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과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실제로 이루어질 되느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청구권은 문제가 없다는 게 종전 판례였는데 이게 그 1, 2심에서는 무난히 이겼는데 대법원 올라가가지고 그게 한 3년 이상이 지나도록 판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있어서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1, 2심에서 승소해서 올라간 입장이라 빨리 끝날 줄 대법원에서 알았는데. 판결이 안 나니까 좀 은근히 불안하잖아요. 혹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결국은 판결이 났는데 상고 기각이 됐어요. 우리가 이겼죠. 근데 이제 그거를 판결을 받아 보니까 왜 철거의 청구권 문제와 실제 집행의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론적으로 약간 다듬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대법원도 이제 이런 뭐 철거 구분 건물의 철거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험 사건, 첫 사건, 그리고 잣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법리를 좀 했더라고요. 결론은 같은데 법리가 조금 세밀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철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이론을 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 의뢰인 입장에서는 철거 판결을 받았지만 철거 집행은 할 수 없고 사실상 근데 지료 가지고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양한 씨하고 이제 이야기할 그러니까 이건데 똑같잖아요. 예. 이제 그 의뢰인이 받은 그 지료 액수가 지금부터 뭐 이제 재판이 1심, 2심, 3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됐어요. 우와. 과거. 7년 정도 지료
받은 걸로 감정 받은 걸로 지금까지 계속 그 판결도 결국은 그 건물 철거할 때까지 그 받아라. 대략 제 느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의뢰인이 이제 낙찰받은 그 땅 가격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게. 게다가 지금 남았어요. 최근에 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폭등했죠. 폭등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 액수가.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변호사님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지료가. 이거 다시 시정할 수 없냐. 음.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시가 상승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판결은 철거할 때까지 그 100만 원에 옛날- 만족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의뢰인에 대한 어떤 답을 좀 드리느라고 이론을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또 양은 씨하고 같이 양은 씨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진행 중인.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야, 재밌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또 월세도 오르고 다 지금 인플레이션 오르잖아요. 네, 네. 아쉽겠네요. 네. 계속 옛날 때 그 돈을 받으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뭐 매월 예를 들면 양은 씨 같은 경우는 500만 원, 502만 원을 철거할 때까지 이렇게 판결을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게 관행상으로 이제 당연히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고 또 뭐 그게 또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재판 마칠 때 기준으로 뭐 판결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3년간은 500 얼마를 받고 그 뒤로는 내가 판결을 안 받게 되면은 다시 재판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3년 뒤에 지료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쭉 철거할 때까지 그렇죠. 또는 양은 씨가 소유권을 잃을 때까지 그 중에 빠른 시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는 게 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별로 이렇게 이론이 별로 없고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전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지료를 받아야 되는 그 어떤 그 상황이 좀 오래 간다. 5년 이상씩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지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지료의 변동이 20% 정도면은 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의뢰인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7년 전이면. 시가가 많이 올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철거할 때까지 이 500만 원에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이론적인 그 어떤 그 규정, 법 규정, 관련된 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252조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그래서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네, 경우죠. 딱 확정돼서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는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하고 현저하고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그죠? 크게 침해할. 그럴 때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제가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고 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생기고 형평을 크게 침해할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지금 법원이 생각을 하냐면 2009년도의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판결이 있네요. 네. 그 변론 종결 옛날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에 그 다시 소송 바꿔달라 이런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 재판을 할 때까지 점유 토지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거의 3배네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배가 올랐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격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현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 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없음으로. 없다. 그래서 이게
증액했다가 증액을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을 두세 배 정도 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와, 그럼 10배 막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만 법원이 그 전체적인 기간이라든지 액수라든지 그걸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건데 한 5배는 느낌은 한 5배는 돼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요?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도 3배 만약에 다음날 3배 오르면, 야, 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오르는 건 또 봐주지만, 아. 이렇게 스테디하게, 긴 기간에 걸쳐서 오른 거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해봐라. 더구나 이제 양은 씨 같은 경우는 액수도 크잖아요. 네. 502만 원 정도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30%가 올랐다라고 하면 월 150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편하게 재판 절차상으로 편하게 철거할 때까지 그냥 500만 원씩 받는 걸로 만족할 거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 재판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요 재판은 내가 취득한 때로부터 한 5년 정도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치고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6년 차부터는 뭐 따로 소송을 해서 감정을 땐 새로 할 수 있으니까요. 새 소송을 넣어서 그렇죠. 감정을 다시 받으면 그때부터 또 이제 증액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정기금 판결을 변경하는 그 법 조문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재판에서는 기판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판결에서 다루어진 그 범위의 판단, 결정, 이 부분은 기판력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원 씨가 청구한 그 기판력은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직 기판력이 없죠. 근데 이제 만약 확정된다 치면 그거는 철거할 때까지 내가 502만 원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그 부분의 판단이잖아요. 그걸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했으니까 기판력이 생겨버리고 그 기판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판결의 힘은 쭉 간다 이거죠. 그렇죠. 기존의 판결은 쭉 간다. 예. 특별한 뭔가 사정이 없으면은 그 판결을 뒤집기는 달리 나중에 뭐 판결 바꿔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아까 민사소송법 250이죠? 볼까요? 그렇죠. 250이죠. 여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을 이제 엄격하게 하니까. 진짜 뭐가 막 땅이 막 늘어났다든지 막 이런 건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가 상승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양원 씨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재판이 어느 정도 갈까, 또 나중에 지가 변동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냥 이대로 늘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철거할 때까지 그냥 500 얼마로 만족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다, 그건 내가 모험 걸기 싫다, 그렇게 하면은 좀 다음에 재판 한 번 더 하더라도 그 만약에 5년으로 한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집값은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새 소송 안 했어요. 그래도 그거는 쭉 가는 겁니까? 안 가죠. 5년하고 딱 끝이. 네, 그 판단은 어떻게 나냐면은 그 5년 만기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요. 거기서 딱 끊기네 이제. 청구를 그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라 그래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법원이. 또 그런 게 있네요. 소송법의 이제 특징이죠, 그게. 기간을 정해놓으면 딱 그때까지. 네, 청구의 범위를 한정시켜 놓으면 그것까지만 가능하죠. 쉽게 생각할 수는 없네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뭐 우리 양원 씨뿐 아니라 그런 비슷한 사정의 노인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청구했다가 나중에 그 아까 저한테 의뢰하신 그 의뢰인분처럼 소송이 길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은 있어요. 제가 이 다른 요 판결도 다른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그 토지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권자가 바뀌면은
그 바뀐 소유권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지료 청구하는 그 부분은 기존의 판결의 기판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쳐요. 그러면 새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으면. 그러면 이제 일부러 소유권자를 바꾸는, 내가 이 판결은 도저히 100만 원 가지고 안 돼.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소유권자를 바꿔서 다시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그렇죠. 아들이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팔아갖고 그냥 그분이 아시게 하든가. 그럼 철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철거는 이제 우리가 철거 청구는 우리가 물권적 청구라 그래서 기판력이 바뀐 소유자한테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지료 청구는 채권적 청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쳐요, 바뀐 소유자한테. 저는 알겠어요. 네. 물권, 채권. 그게 알다가도 모릅니다, 보통. 그게 좀 어려워요. 와, 그래요. 이건 진짜 많이 모르시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런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야, 진짜 모르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